진쌤, 네? 몇 킬로나 빠졌어요? 저는 실제 체중은 5kg 정도 빠졌어요. 5킬로? 한데 실제 체지방은 15kg 이상이 빠졌거든요. 그럼 지방만 15킬로가 빠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근육은 늘리고 이제 지방은 줄인 건데 사람들이 이제 체중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아니죠. 체지방이 중요하죠. 그렇죠. 체지방이 중요해요. 아, 이게 눈으로 봤을 때 확실히 이게 엄청 차이가 크네요. 아니, 왜 그 전에 갸라도 스타일 쓰고 있었을 때 배가 너무 나와가지고 이대로 유튜브로 해도 되나 민망할 정도로 좀 과하다 싶었거든요. 근데 지금 완전히 그 리즈 시절의 슬림하고 단단한 느낌을 다시 되찾은 것 같아요. 뭔가 노하우가 있으세요? 네, 확실히 살 빼는 방법이 있어요. 딱 3가지 방법만 숙지하시면 누구나 10kg 정도는 그냥 쉽게 뺄 수 있어요. 흔히들 생각하는 살 빼는 법. 제일 쉬운 건 굶는 거죠. 그건 안 할 수 있잖아. 먹는 그렇죠. 거 참을 수 있잖아. 자, 굶으면 빠지기야 하죠. 한데 노화, 아주 얼굴이 폭삭 사갔어요. 컨디션이 저하되고 성격장애 오고 건강에 문제, 요요, 폭식 이런 거 반드시 와요. 그래서 나의 현재 다이어트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냅니다. 네. 살 빨리 빠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1번 규칙적인 생활 습관, 2번 근력 운동, 3번 유산소 운동, 4번 음식 조절. 아, 일단 굶어야 되니까 음식 조절이죠. 정민 씨는 역시 아는 사람이에요. 음식 조절이 제일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보통은 좀 유산소를 먼저 막 무리해서 하는 것 같아요. 땀복 입고, 맞아요. 한강 뛰고. 그러니까 굶거나 원푸드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은 빠지긴 하는데 요요가 와서 문제고, 아니면 유산소 운동만, 유산소 운동을 아주 퍼펙트하게 한다 하더라도 살은 안 빠져요. 왜요? 땀을 그렇게 흘리고 숨이 그렇게 찬데? 그 이상 먹으니까, 뺀 만큼 넣고 더 넣으니까. 그러면 건돼라고 하죠. 건강한 돼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제가 1, 2, 3, 4 말씀드렸는데, 식사, 그 다음 유산소, 그 다음 근력,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이 더 중요해요. 이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한데 제일 중요한 건 식사 조절, 영양 조절이다. 자, 2번 가장 좋은 식단은 뭘까요? 1번 저염분 식단, 2번 저탄수화물 식단, 3번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단, 4번 고단백질 식단. 일단 탄수화물 안 먹어야죠. 맞아요. 맞아요? 저탄수화물 식단. 맞아요? 맞아요. 저탄수화물 식단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왜 이렇게 찝찝하게 그래요? 확신이 없이. 아니, 근데 궁금한 거는 그 저탄수화물 플러스 고지방 먹는 게 한때 막 되게 유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엄청 급바하는데 좋다고. 근데 고지방 식사를 하면 장기적인 식단 조절이 훨씬 유리해요. 그게 뭐냐면 삼겹살, 버터, 뭐 방탄커피 뭐 이렇게 먹는데 효과가 있지만 사람에 따라서 좀 그 지방이 좀 몸에 좀 더 악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심혈관계. 네, 그래서 확실히 누구한테나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렇게 생각들지는 않아서 좀 좋은 지방을 적정량 드시는 걸로 하시는 것을 좀 더 권장해요. 그리고 바프 준비하거나 몸 만들 때 단백질만 먹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이렇게 피부 얇아지면서 근육도 잘 드러나고 뭔가 살도 쪽 빠지고 그러잖아요. 단백질도 먹고 탄수화물도 충분히 먹는 게 문제예요. 핵심은 저탄수화물이죠. 그러니까 저탄수화물을 대체하기 위해서 단백질을 좀 더 섭취해서 탄수화물 적게 먹을 수 있게끔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가 너무 문제예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려면 저탄수화물 고단백질이어야 된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네 개 중에서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저탄수화물 고단백질이 제일 좋은 것이 맞아요. 아. 한데 중요한 건 그냥 저탄수화물이에요. 전 헷갈렸던 게 저염분이었거든요. 저염분이 살을 빼는 스피드를 바꿔요. 즉각적인 효과는 저탄수화물이고 그것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저염분이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렇게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좀 타협을 보자면 고구마를 소금에 찍어 먹는 건 괜찮다는 건가요? 근데 고구마는 소금에 안 찍어 먹지않아요. 감자를 찍어 먹죠? 감자에 좀 찍어 먹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게 단계별로 해야 돼요. 그렇게 먹다가 좀 최종 마지막에서야 더 안 빠질 때 염분까지 조절하는 걸로. 칠리 소스, 케찹, 머스터드 소스 이런 거 간이 좀 심심하지 않게 먹으면서도 실제 염분량은 적은 소스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이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탄수화물이고, 저염 식단 같은 경우에는 옵션이다. 추가로. 그렇죠. 속도를 더 빠르게 내주는. 맞아요. 무조건 처음부터 저염분, 무염분을 하는 것은 좋지가 않은 게 되게 기력이 떨어지고 근육의 힘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근육량도 늘려야 된다라고 하면
처음부터 저염분을 하고 무염분을 하면 안 돼요. 오케이, 다음 3번입니다. 살 빠지는 가장 좋은 운동은 뭘까요? 1번 코어 운동, 2번 스포츠 활동, 3번 웨이트 트레이닝, 4번 유산소 운동. 스포츠 활동? 저는 왜냐면 제가 테니스를 하잖아요. 와, 그것만큼 땀이 잘 나는 게 없어요. 유산소 운동하고 기계에서 이렇게 뛰고 하려고 하면은 한 20분 지나야 땀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데, 진짜 테니스나 이런 스포츠들은 한 3분이면 땀이 막 쭉쭉쭉쭉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저는 스포츠 활동. 아닙니다. 유산소 운동. 유산소 운동의 기준은요, 리드미컬해야 되고 반복적이어야 돼요. 근데 땀이 그것은 심박수 기준으로 강도를 나에게 맞게 설정해야 돼. 유산소 운동은 너무 지루하니까 강도를 너무 낮게 하는 거예요. 걷기만 하는 거죠? 조금 빨리 걷기요. 네, 그렇죠. 근데 숨이 차야 돼. 그 강도를 내 나이와 체력과 원하는 체지방 연소의 수준에 맞게 해서, 예를 들면 심박수 130번, 140번 뭐 이런 정도 수준을 맞춰야 돼요. 저는 한 140 정도 또는 150까지 유지되는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좀 유지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인터벌 탁 올렸다가 좀 내려서 걷는 것을 3번 내지 5번 반복하는 인터벌 훈련을 섞어요. 그냥 아무리 해봐도 테니스가 짱인데. 뭐 여러 가지 그런 스포츠 활동이 있어요. 한데 문제는 뭐냐면 일관되게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어요. 왜 일관돼야 돼요? 초보자에게는 관절 부상을 특히 없앨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살 빼려면 계속 반복해야 되는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좀 높고, 그 다음에 근육을 늘리고 지방을 줄여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무 허기져서 마구 먹으면은 살을 빼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강한 트레이닝은 좀 더 그만큼 열량을 소비했기 때문에 또 필요로 하는데, 거기서 이제 자기가 조절이 가능해야 돼. 근데 이제 좀 더 상대적으로 식단이 쉬운 게 동일 강도의 유산소 운동이에요. 그래서 초보자가 그거부터 섭렵한 다음에 인터벌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해요. 저강도로 길게 하면 체지방이 더 많이 사용되고 탄수화물 에너지는 조금 더 적게 사용되고, 강렬한 스포츠 활동이라든지 인터벌 훈련을 하면 탄수화물이 더 많이 사용되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좀 더 적게 사용돼요. 그럼 같은 칼로리 내에서 지방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른데 더 많은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좀 허기져요. 근데 운동 열심히 하고 그 이상 확 먹으면 안 되겠죠. 이게 약간 등산이 그런 얘기인가? 고난도의 등산을 하고 내려오면은 꼭 엄청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원리인가? 그렇죠. 그럼 살 하나도 안 빠지죠. 등산 내려와서 약주 한잔 하고 안 돼. 근데 이게 등산 갔다가 내려와서 뭘 먹지 않으면 집에까지 갈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까지가 포함해서 운동이어야 돼. 그러면은 저강도라고 하면은 아까 말한 140이에요? 그렇죠. 140, 130 이 정도 일반인 수준에서 자기 나이에 맞춰서 이제 하는 거고요. 운동 강도 60% 이런 정도, 한 그 정도 될 거예요. 런닝머신에서 몇 정도로 놓고 뛰는 게 140 정도 나오려나? 6? 7? 그러니까 안 하던 사람이 하면요, 걷는데도 심박수가 확 올라가고. 아까 걷지 말라며. 아니 지금 운동 안 하던 사람 때문에 얘기했잖아요. 운동 안 하던 사람 안 하다가 하면 너무 어려워 지금.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심박수 측정기가 달려 있어요. 잡아봐요.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네. 여기 알겠습니다. 또는 심박수 측정되는 시계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살 빼려면 다 돈이야. 이렇게 해서 잴 수도 있어요. 1분을 재거나 아니야 30초 재도 되고 10초 재도 돼. 속도를 몇으로 하냐, 몇 분을 뛰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심박수를 좀 따져서 유산소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알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식단이 중요한 핵심이니까, 식단이 무너질 유산소 운동은 실패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기가 식단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유산소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다음 4번입니다. 4번.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1번 급노화, 2번 성격장애, 3번 건강 이상, 4번 폭식 요요. 제일 큰 문제. 그러니까 보통 있잖아요, 흔히들 이 문제로 고생해. 흔히들? 저는 근데 인터넷에 밈도 많잖아요. 이렇게 노화된 얼굴들. 그래서 저는 1번? 1번? 네. 예. 노화는 당연히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요. 예, 잘하면 안 와요. 그렇게 따지면 다 잘하면 안 오잖아요. 잘하면 안 온다고요? 네. 그렇죠. 잘하면 안 와요. 잘하면 안 오는데요. 제일 높은 확률로 오는 거를 지금 얘기했잖아. 제일 높은 확률. 그럼 난 폭식 요요겠네. 그게 폭식 제일- 요요. 그쵸? 맞습니다. 폭식 요요. 다이어트는 뭐다? 식단이다. 폭식을 컨트롤하는 것이 성공이에요. 자,
폭식을 극복할 수 있고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몸과 정신 둘 다 필요해요. 몸이 적응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습관화가 되어야 돼요. 정신이 되려면 가짜 배고픔을 우리 알아채야죠. 그러니까 먹는 거에 집착하면서 이거 뭐 먹방 보는 거예요. 계속 볼 때마다 먹고 싶어. 그걸 참고 있지. 시한폭탄을 키우는 거예요. 그렇게 버티다가 7일째 되는 날 터지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예요? 그렇게 했는데 전보다 계속 1kg씩 5kg씩 늘어가. 괜찮아? 그리고 몸은 망가져. 안은 다 고장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참자. 지금만 참자. 그게 결국 성공을 막는 실패의 원인이에요. 결코 결과만을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면 안 되거든요. 어렵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하는 말이 먹자고 사는 건데 먹는 게 남는 건데 라는 말을 아주 잠재의식에 깊이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나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야 이러면 당연히 그거 잠깐 참아도 또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행복은 없어요? 살 빼려고 가치관을 바꿔야 돼? 살 빼려면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 그러니까 소확행 혹은 좀 다른 거, 재미를 찾는 거예요. 운동하면서도 어떤 사람은요, 운동이 좋대요. 취미가 운동이래요. 스트레스가 풀린대요. 그게 더 의미가 있죠. 매일 하면서 땀 흘리는 거에 대한 그 과정 속에서 뭔가 긍정적인 요소를 좀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터질 게 없잖아요. 애써 문제를 만들고 있지가 않아. 그래서 다이어트하고 이 몸 만들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운동법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멘토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마인드 컨트롤. 그걸 계속 중요시 하셔야 됩니다. 네. 5번 마지막. 식단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1번 인간관계, 2번 의지력, 3번 스트레스, 4번 습관. 의지력이 식단이 무너지는 큰 이유다.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인간관계. 아니에요. 저는 제일 큰 거 다 맞아요. 맞지만 제일 큰 거, 제일 효과적인 거 필요한 거. 습관. 네, 습관이에요. 습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루틴이 된 거예요. 뭐 군대식으로 산다. 그때 되면 배가 고프고, 그때 되면 본능적으로 시간을 맞춰서 조절하게 되면 그 배고픔, 어려움, 갈등, 고민이 없어요. 먹을까 말까. 당연히 그때는 안 먹는 거고, 그때는 자는 거고, 그때는 활동하는 거고. 이것이 패턴화 됐을 때 우리는 의지가 필요하지가 않게 돼. 자, 식단이 무너지는 가장 큰 이유를 사람들이 이렇게 비관해요. 내가 정말 사람들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 그것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닌 다른 문제는 생각을 안 하는 거지. 또는 이렇게 의지력의 문제. 그냥 내가 그냥 의지가 약해. 그것만 비관해요. 또는 스트레스 때문이야. 나 좀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 하지만 건들지 않는 게 바로 이 루틴화된 나의 습관. 더 고민 없이 그냥 하게, 그냥 just do it, 행동하게 만드는 거. 그 습관을 자꾸 바꿔보는 거를 또 염두에 두지 않으면은 같은 실패가 반복되어요. 자, 어려운 거야? 박인상 맞췄잖아요. 오케이. 이제부터 잘하면 되니까. 네. 그 아는 게 답이고 아는 게 성공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알았으면 제가 좀 정리된 해결법을 좀 드릴게요. 식단 해결법 단계적으로 하세요. 1단계 가공된 음식, 짠 음식을 줄이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 자연식품을 최대한 섭취하세요. 2단계를 그 다음에 돌입하세요. 1단계를 충분히 내가 거쳤다면 2단계 단백질을 높이고 탄수화물을 줄여라. 지방은 충분히 섭취해야 돼요. 그런데 좋은 지방으로. 3단계 염분을 최소화하고 탄수화물은 채소 위주로, 최소한으로 탄수화물 섭취해야 돼요. 이걸 단계적으로 하게 되면 한 달에 일반인은 2kg, 그리고 과체중인 사람은 3kg 정도의 감량에 맞춰서 식단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 정도가 됐을 때 피부 처짐 없이, 얼굴 노안 없이 건강하게 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1단계에다가 2단계를 얻는 거예요? 1단계 끝내고 2단계 하는 거예요? 얻는 거예요. 네. 쉽지 않네. 근데 어떤 사람은 1단계만 해도 될 만한 좀 이렇게 살이 잘 빠지는 사람이 있고, 진짜 안 빠지는 사람은 3단계도 아주 빡세게 해야 되고요. 저는 지금 3단계 아주 빡세게 하고 있어요. 진짜 살 안 빠지는 체질인가 봐요. 네. 근데 그게 이제 트레이너로서는
참 제 경험을 다양하게 최대한 해야 안 빠지는 사람 없이 좀 도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운동선수로서는 안 좋지만 트레이너로서는 좋다. 뭐 괜찮다고 생각해요. 다음 운동 해결법. 네. 자, 운동 이렇게 하세요. 1단계 주 3회 웨이트 하시고 격일로 주 3회 유산소를 분리해서 하세요. 아, 하루는 쉬어도 되네요. 총 6일이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웨이트 유산소, 웨이트 유산소, 웨이트 유산소 이런 그렇죠. 식으로요? 아. 그러니까 운동은 1시간 정도면은 끝나겠어요. 너무 길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유산소도 운동도 저강도로 해주셔도 되겠어요. 처음에는? 네, 저강도 사이클, 경사도 걷기, 빨리 걷기, 엘립티컬 이런 정도의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 충격 없이 초급자도 무리 없이 좀 소화할 수 있어요. 네. 이걸 거쳐서 이제 내가 좀 체력이 올라왔다. 그리고 좀 더 운동 효과를 더 높여서 다이어트 효과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주 3회 웨이트를 하시고요. 주 5회는 유산소 운동을 좀 더 높은 중강도로 하세요. 인터벌 조깅을 시작하고요. 계단 오르기, 그리고 인터벌 경사도 걷기. 더 경사를 높였다가 낮췄다가 더 숨차게. 이렇게 해서 한 단계 더 올리고 심박수가 더 높은 상태를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안 빠져. 정체기가 와. 그럼 또 높여야 돼요. 3단계. 주 6회 웨이트 유산소를 연결해서 하세요. 네. 인터벌 조깅 하시고 긴 시간 같은 속도 조깅을 또 번갈아 하시고요. 줄넘기도 아주 효과적이에요. 뭐야, 그럼 하루에 몇 시간을 해야 돼? 2시간. 주 6회. 고강 이거는 안 빠지는 사람. 이거는 지금 1단계 한 다음에 2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얻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응, 오케이. 맞아요. 어차피 안 할 거지만 물어는 봤어요. 그러니까 네. 정민 씨는 살이 잘 빠지는 사람이니까 아니에요. 예전에 그랬는데 네.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3단계. 아니야. 아니야. 자, 최종 정리할게요. 최종 정리. 또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정리한답니다. 네. 오늘 탑3. 아, 이게 진짜군요. 네. 1번 영양입니다. 영양. 네. 고단백 저탄수 저염으로 식사하세요. 네. 자, 운동, 웨이트, 유산소를 둘 다 하세요. 이거는 중요하다. 웨이트, 유산소 두 개를 같이 하는 거. 웨이트가 특히 살 빠지는데 다른 운동보다도 유산소 다음으로 효과적이에요. 꼭 해야 돼요. 네. 멘탈, 습관을 들여서 고통 없이 다이어트 하라. 자, 운동도 식단도 습관을 들이게 되면 그게 가장 큰 다이어트 노하우예요. 그치, 고통이 없죠, 그러면. 좋아요. 그렇죠? 네. 오늘 정보 좋았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줄여서 조태꿀. 감사합니다.